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매달 찾아오는 흔한 증상이기에 특별한 질환으로까지는 인식되지 않고 있는 생리통. 그러나 심할 경우 일상생활까지 어려울 수도 있고 자칫 심한 병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나가는 통증으로만 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데요. 한방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한의사 장은하 선생님과 함께 생리통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임기 여성의 50%가 생리통을 경험한다고 하죠. 많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생리통을 하나의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흔하게 경험하는, 지나가는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문정 아나운서가 말한 바와 같이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의 약 5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증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질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순한 통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리통을 겪는 여성 중 20%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고 그중엔 중대한 원인 질환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리통은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여성의 일생에서 생리가 지속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매번 생리통이 이렇게 극심하다면 생리가 찾아올 때마다 조금 두렵고 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고생의 78.3%가 매달 생리통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리 시 불편감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생리통으로 인한 여성들의 학업이나 업무 효율성의 감소는 개인의 불편감과 고통을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흔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생리통. 어쩌면 그래서 더 생리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리통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네, 생리통은 크게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성 생리통은 원인 질환 없이 나타나는 통증으로 여성 내분비계의 영향에 따라 복부와 골반 저근의 불수의적 수축으로 발생합니다. 2차성 생리통은 자궁 및 부속기와 관련된 병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으로서 자궁 내막증, 성근증, 난소낭종, 자궁 근종, 골반염 등이 주된 원인 질환입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차성 생리통은 말 그대로 생리 자체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통증이고 2차성 생리통은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1차성 생리통, 기저질환이 존재하는 2차성 생리통. 이렇게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네, 여성분들이 정말 간과하기 쉬운 오늘의 주제 생리통. 이번에는요, 퀴즈를 통해 생리통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은 통증 시작 시기와 통증 지속 기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은 없지만 차이가 있다. O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 맞습니다. 1차성 생리통의 경우 생리 시작 전후 통증이 나타나고 보통 2, 3일 정도 지속됩니다. 이와 달리 2차성 생리통은 생리 시작 1, 2주 전부터 통증이 시작돼 생리 후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1차성 생리통은 보통 치골 부위에서 주변으로 퍼지는 복통이나 골반통 위주의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2차성 생리통은 성교통, 배변통 등 생리 주기와 무관한 다양한 전신 증상을 수반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2차성 생리통의 경우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생리통이 심해지는지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궁 내막증, 성근증, 자궁 근종, 골반염 등이 2차성 생리통을 야기하는 주요 질환입니다. 따라서 생리통의 강도와 빈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극심하다면 임의로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질환 유무를 살펴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차성 생리통은 자궁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라고 했죠. 그 이유는 자궁 내막에서 분비되는 이것의 작용이 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프로스타글란딘, 2번 멜라토닌. 사실 1번 프로스타글란딘 처음 들어봤습니다. 멜라토닌이 저는 조금 더 익숙하긴 한데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이럴 땐 찍기 신공 발휘해 봐야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아쉽게도 답은 1번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생리가 시작될 때 자궁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여 생리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과도할 경우 자궁 근육의 수축이 강하게 나타나며 경련통이 생기고 골반과 복부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 허열 상태에 빠져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저도 여성이지만 제 몸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생리통 겪는 여성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배만 아픈 게 아니라 골반이 아프다는 분, 또 변비나 설사, 소화불량 같은 질환들이 같이 온다는 분 등등 정말 다양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뿐만 아니라 소화기관,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에 존재하는 민문이근의 수축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설사, 구토, 기관지 수축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생리통이 심할 때 다들 진통제 가장 먼저 찾게 되잖아요. 약물 치료 외에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1차성 생리통은 통증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 외에도 침과 뜸을 비롯한 온열 치료와 경피 물리 치료 등이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들 퀴즈를 통해 함께 하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한의학에서는 이 생리통이 왜 발생한다고 보는지 또 어떤 치료를 시행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을 여성 내분비계를 담당하는 경락인 충인맥의 기혈순환 문제로 보는데요.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에 따라 세부 진단과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찬 증상이 위주가 되는 한습 응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긴장으로 유방통, 복부 창만 등과 함께 생리혈의 배출이 원활치 않은 간울기체, 생리량 자체가 적고 피로감과 기력 소진이 심한 상태인 간신휴손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변증을 기초로 약물 처방과 침, 뜸 치료, 추나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 추나 치료가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과 난소는 다양한 인대의 지지를 통해 골반강에 자리 잡고 있고 청골신경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골반과 척추의 기능적, 기질적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막 긴장을 풀고 부정열을 교정하는 추나 치료가 생리통에 수반되는 골반과 허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생리통 때문에 신경 쓰이는 생리기간을 조금 덜 힘들게 겪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혹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최근 들어 바디버든이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 체내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쌓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을 포함한 화장품, 식품, 플라스틱 제품 등의 남용은 여성 건강에 특히 위험합니다. 제철 무농약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향이 강한 세제나 화장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생리통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여건 또한 골반 건강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궁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꾸준히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도 이 생리기간에는 운동을 조금 쉬어야 하나 아니면 똑같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리기간에는 가능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입니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신진대사 증진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복부 비만은 골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 교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해주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임의로 진통제나 피임약을 오래 드시거나 늘리시는 것은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식단 관리, 온열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 비약물적 접근을 다양하게 시도하시며 1차성 생리통의 약물 의존을 덜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통증의 빈도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양상이 달라진다면 2차성 생리통 감별을 위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생리통을 부끄럽고 숨겨야 할 질환 혹은 가볍고 일시적인 통증으로만 생각하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나의 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극심한 생리통은 자궁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톡닥터 토닥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